스페이스 X가 수급 블랙홀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스페이스 X가 상장한 이후는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도 궁금해져서요. 만약에 그 전까지, 상장 전까지 우리가 넣어야 되는 비중이 있으니까 일부 많이 올랐던 반도체들 좀 깎아냈다라고 봤다면 이후에 상장한 이후에는 다시 이 수급들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스페이스 X의 쏠림 현상이 나왔던 것도 상장일을 앞당기면서 더 빨라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상장일을 앞당기기 전부터 시장은 어땠냐면 조금씩 조정 여파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왜 계속 40만 원까지 한 번에 안 가지? 라는 네. 목소리들이 굉장히 그쵸, 많아졌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증권사에서는 뭐 SK하이닉스 뭐 300만 원 넘어설 거다. 뭐 심지어는 400만 원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폭력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 왜 시장은 안 가나요? 이런 얘기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스페이스X가 상장 직후에 그러면 나오는 자금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순환매가 나오겠죠. 근데 스페이스X에 직접적으로 투자는 우리나라는 안 되죠. 사모펀드를 통해서 이제 사모를 통해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뭐 미래세 벤처 투자 같은 기업의 이제 가치들이 지금 재평가가 많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투자라는 해외 기관들 입장에서도 보시면 스페이스 X 투자를 했는데 이거 그냥 쉽게 팔려고 할까요? 아니요. 안 팔겠죠. 그리고 네.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굳이 스페이스X의 장기 성장성을 보고 접근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둘러서 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스페이스X 관련주로 쏠림이 나왔던 작업들이 돈다라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다시 이제 저평가됐던 섹터들 그리고 최근에 조정이 깊게 나왔던 뭐 전력 설비 그리고 원전주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반도체 소부장까지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작업으로 순환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반도체 쪽도 같이 볼까요? 반도체 투톱이 오늘 삼성전자가 더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사실 저는 이 부분도 궁금해요. SK하이닉스가 8%, 삼성전자가 11% 오르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한 10%대 상승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대비해서 좀 더 잘 가는 이유를 찾아본다면 대표님은 어디서 보세요? 삼성전자가 빠질 때 SK하이닉스가 덜 빠졌거든요. 아, 이제 그게 순위가 좀 바뀌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가? 단순히 뭐 1%, 2%의 차이가 생각보다 시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좀 더 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사실은 이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결부가 되어 있는 것 중 하나가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간 게 이제 정부의 지원이 있었고 또 네. 인프라를 통해서 이제 얻은 수익이기 때문에 수익금을 환원해라라는 맞아요. 얘기가 초과 나왔거든요. 수익. 그래서 초과 수익을 이제 반납해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렇죠.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해서 절대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죠. 현명하게 그쵸. 꾀를 썼습니다. 어떻게 썼을까요? 이번에 공장? 제품들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온누리 아, 네, 상품권으로 맞아요. 아, 일부 그게 돌려주겠다.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이제 정부에서도 일단 뭐 어느 정도 도움을 줬으니 더 이상 뭐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음.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GDP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수출도 중요하지만은 국내 소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미국의 이제 GDP의 3분의 1이 소비에 네. 일어나기 때문에 코로나 때 경제가 다 멈추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1인당 어마어마한 자금을 풀어서 소비 쿠폰을 다 줬었잖아요. 네. 소비 자금을 줬었는데 이게 이제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막 초과 수익금을 다 뺏기는 게 아니라 그래도 현명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구나라는 입장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일부 해지가 됐구나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정부가 뭐 추가적으로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뭐 얘기를 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현재 단기적인 시장 그리고 최근에 조정이 굉장히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소비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가전 촉진도 가전 제품도 우리가 다시 판매할 수 있는 수익이 나올 것이다 기대하는 거죠. 제가 물가가 높아지면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교했을 때 SK하이닉스는 정부 주도 산업인 AI 육성 산업의 직접적 수혜가 굉장히 큰 기업이고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모바일이라든가 가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가전제품 구매하시는 분들 우리 뭐 당연히 뭐 데이터 센터 구매하시는 분들 온누리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당연히 TV 사시고 핸드폰 사시는 분들 온누리 상품권 드리겠습니다라고 한다는 거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부진했던 가전 소비를 그렇죠.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늘릴 기회가 수 되는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윈윈 전략 중 하나를 잘 선택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더 오늘 탄력이 높지 않았을까라고 감히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